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배가 조여드는 것 같다. 즉, 이제 쥐어짜는 듯한 그런 복통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환자분은 60세 정도 된 남성분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쥐어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오신 거예요. 조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조이는 것 같다. 위치는 약간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꼽보다는 좀 위에 쪽, 요쪽이 좀 조여드는 것 같다라고 명치 끝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저 뭐 이것저것 진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제가 이제 진료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쪽이면 주로 위 또 있고, 또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담도도 있고, 또 간도 있고, 좀 뒤쪽으로 가면 췌장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장도 있고 횡행결장, 그래서 되게 많은 장기들이 있어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일단은 이런 복부 쪽에 있는 장기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 표현하는 양상이 뭔가 조이는 것 같다, 쥐어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일단 심장 검사를 먼저 좀 합니다. 심장 검사. 왜냐면 심장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여기 왼쪽에. 그래서 이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근경색은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협심증이 있으면 이런 쥐어짜는 듯한 흉통이 오기도 하지만 꼭 이렇게 흉통으로 나오지 않고 이쪽으로 또 통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심장 검사, 응급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심장 검사를 먼저 합니다. 결국 EKG를 찍어본다는 뜻이에요. EKG. 왜냐면 이게 또 저렴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저한테 주기 때문에 이걸 먼저 찍어봐요. 그래서 먼저 이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장병을 감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느냐? 일단 담낭을 생각합니다. 담낭.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담낭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담낭이 여기 있는데 이쪽에 뭔가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이런 양상의 복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슨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이게 좀 경험이 있게 쌓이게 되면은 손으로 이렇게 좀 진찰을 해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하는 환자의 어떤 반응을 보고 이런 과정 중에서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낭 쪽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진찰 쪽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일단 하면, 딱 먼저 해놓으면 이제 뭔가 어떤 감별을 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저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만약에 해당이 됐다, 그럼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별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딱 띄워놓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쥐어짜는 듯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복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요, 이런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병이라든지 담낭 이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감별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췌장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췌장은 쥐어짠다 이렇게 좀 오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련성 복통이 오면 주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장의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거나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그래요.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의 장기에 붙어서 장기의 어떤 기능을 돕는 그런 근육을 평활근이라고 합니다. 위장에도 있고요, 대장에도 있고요, 아니면 호흡기, 폐에도 있고 다 있어요. 혈관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요소마다 이 평활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 쪽에 있는 평활근이 뭔가 자극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되게 불규칙하게 막 트위치, 움찔움찔하면서 수축을 하는, 그게 이제 뭔가 쥐어짜는 듯한 그런 복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극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느냐, 주로 스트레스라든가 또 음식 또는 담배도 그럴 수 있어요. 술도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을 좀 피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고 하면 또 음식을 소화 잘 되는 걸로 좀 바꿔보시거나 술, 담배를 한다고 하면 술, 담배를 좀 끊어보거나 하는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활근이라는 게 이제 어디 있느냐, 우리 몸에 장이 이렇게 있으면 장을 이렇게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거기에 이제 음식물이 다니는 이 길인 내강이 있고요. 바로 이제 음식물 다니는 길에 맞닿아 있는 그 층이 점막이거든요. 그 점막 아래쪽에 가면은 이제 이 근육층,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근, 종주근 나와 있죠. 근육 외층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저기 평활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축을 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장에 전체에 다 쭉 분포되어 있는 거죠. 얘가 좀 예민해져서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어떤 약을 이제 드리냐, 먼저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다면 심장검사 먼저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방하는 약은 이런 거예요. 제산제, 제산제는 이제 산을 좀 제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산이 자극이 돼서 이런 양상의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산 억제를 하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진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 근육 자체가 너무 놀라지 않도록 좀 안정시켜주는 그걸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뭔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자극을 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면은 그걸 좀 줄이고, 또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이제 포드맵이라고 하는 건데, 포드맵 대표적으로 이제 콩이죠. 콩, 청국장이나 뭐 콩, 그리고 뭐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채소로 넘어가면 양배추라든지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다 포드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고 좀 편안한 음식, 쌀밥입니다. 쌀밥을 먹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이게 이제 계속 복통, 이 배가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진통제를 스스로 이렇게 드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통제가 또 위를 자극해가지고 또 이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피하고 가급적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드시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약 처방을 하고 보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증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뭘 생각하냐면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요. 다른 문제라고 하면 제가 아까 감별하지 않은 위, 대장, 그리고 뭐 담낭, 담도도 감별은 했지만 뭐 제가 그냥 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콩팥이라든지 췌장, 그러려면 이제 복부 초음파라든지 피검사 같은 게 필요한데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검사를 권고를 드리고 검사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배가 조여드는 것 같다, 즉 경련성 복통,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